앞선 1편에서는 차동 모드 신호 라인의 주변 공간으로 방사 방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편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케이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해볼 것입니다. 기본적인 해석 결과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포트에 인가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핀단의 신호가 정확히 동일한 크기와 반대보를 가지며 신호의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단에서 확인해보면 신호의 딜레이가 발생하여 입력된 신호가 살짝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동 모드 신호 입력으로 확인해보면 역시나 동일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하여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신호가 물리적인 선로를 통해 이동하는 거리만큼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선의 저항이나 기생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등으로 인해 신호가 반사되거나 감쇄되면서 원래의 파형에서 조금씩 일그러지거나 뭉개진 모양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해석에서 설정한 구조가 간단하고 대칭적이기 때문에 신호의 왜곡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자제품에서는 오버슛, 언더슛, 링잉, 지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신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모드 신호는 입력단에서 입력될 때 값이 0으로 아예 신호가 없었는데 신호쌍의 크기가 정반대인 신호가 합쳐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신단에서는 공통 모드 신호가 0이 아닌 값이 관측됩니다. 공통 모드는 차동 모드와는 달리 노이즈를 억제하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이 수신단에서 더 크게 강조되어 관측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EMC 측정 항목인 방사 방출은 특히나 공통 모드 성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D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회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Combined Results 항목에 체크했기 때문에 3D 시뮬레이션의 프로브 결과에서 트랜지언트 입력에 대한 결과가 새로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브의 위치가 굉장히 많아서 관측되는 전기장 값도 굉장히 많은데 방사 방출에 판단할 때는 여러 프로브 중 최대치 값만을 추출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MC 워크플로우에서 Peak Field Values from Probes를 활용해서 피크 값만을 추출해내줍니다. 얻어진 그래프는 트렌 1 태스크로 인한 결과, 즉 이상적인 차동 모드 신호가 입력되었을 경우 방사 방출로 관측되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EMC 워크플로우의 EMI Standard Limit Lines 라는 기능을 통해 EMC 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의된 방사 방출 기준치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트렌 1 결과의 프로브 피크 값 그래프를 붙여넣어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6MHz에서 시작해서 홀수배의 하모닉 공진들이 관측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모닉 공진 주파수들에서는 전기장의 값이 치솟기는 하지만 EMC 인증 레벨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커넥터와 시그널 라인 구조가 간단하고 대칭적인데다가 입력단으로 들어가는 차동 모드 신호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방사 방출이 크게 문제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스키매틱 탭에 앞서 만든 Tran1이라는 태스크를 Duplicate,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복제된 태스크 이름을 Skew라고 바꿔줍니다. Skew 태스크의 설정은 기존 Tran1 태스크와 동일하나 한 가지 다른 점은 Excitation 탭에서 네거티브 입력 신호의 딜레이를 1나노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퍼런셜 시그널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단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소위 스큐가 발생하게 됩니다. 1나노초의 스큐가 방사 방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스큐가 적용된 경우에 3D Circuit Core Simulation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트리의 Far Field 프로브 항목 하위에서 프로브 위치별로 전기장 세기를 주파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듯이 1나노초의 스큐가 발생한 경우 관측되는 전기장의 세기가 몇몇 주파수에서는 EMC 상한선을 넘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설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큐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공통 모드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Common Mode Choke를 회로상에 연결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Common Mode Choke의 특성을 회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스파이스 모델을 임포트해서 스키매틱 회로상의 블럭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 블럭에
3번, 4번 핀과 7번, 8번 핀에 커먼 모드 초크를 연결했는데 3D상에서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PCB상의 위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총 3가지 케이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입력단의 차동 모드 신호쌍이 아이디얼하게 동기가 정확히 맞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신호의 전달 과정에서 공통 모드 성분이 미약하게 존재하여 방사 방출이 일어나긴 하지만 EMC 기준치보다 낮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입력단의 차동 모드 신호쌍에 21나노초의 스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통 모드 성분이 증폭되기 때문에 방사 방출이 EMC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없게 되고 방사 방출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입력단의 차동 모드 신호쌍에 1나노초의 스큐가 발생하였지만 신호의 전달 경로상에 커먼 모드 초크를 부착하여 공통 모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결과 그래프를 보면 커먼 모드 초크로 방사 방출로 인한 전기장의 세기가 EMC 기준치 이하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편의 시리즈 영상을 통해 전자파 적합성, 즉 EMC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세팅을 알아보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방사 방출로 인해 전자제품이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는 다른 전자제품의 노이즈로 작동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EMC 인증 규격을 꼭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EMC 테스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